언어 모델, 특히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텍스트를 제너레이션 하는 데 특화된 언어 모델을 대상으로 의식의 흐름을 자동 생성하는 연구. 여기서 의식의 흐름은 체인 오브 소트를 제가 의역해서 의식의 흐름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문제를 푼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문제의 답이 아니라 문제의 답을 도출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언어 모델의 의식의 흐름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논문인 Automatic Chain of Thought Prompting in Large Language Model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화면 가운데 있는 이 URL 주소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카이브에 올라와 있는 논문이고, 해당 논문의 첫 페이지를 화면 하단에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총 4명의 저자가 썼고, 1저자의 경우에는 샹하이지아오통 유니버시티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보입니다. 연구의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Large Language Model, 거대 언어 모델을 줄여서 LLM이라고 표기를 해본다면, 이 LLM을 이용을 해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주는 Q&A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때 단순히 answer만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answer를 도출하기까지 그 과정, chain of thought까지, COT까지 함께 제공을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바나나가 12개인데 3개를 먹었어. 몇 개 남았는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해봐 라고 질문을 남기게 되면 바나나 12개 중에서 3개를 먹었으므로 12 빼기 3을 연산하면 9이다. 따라서 9개가 남는다. 이렇게 체인 오브 소트를 함께 결과물로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그런 상황을 가정할게요. 이러한 서비스는 LLM을 사용을 할 때 지로샷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별도의 데이터 샘플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곧바로 그냥 지로샷 방식을 통해서 손쉽게 구축 가능하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아쉽게도 그것을 정말 돈을 벌기 위한 서비스로서 제공하기에는 사실 좀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좀 많이 사실 아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로샷이 아니라 퓨샷을 하면 어떨까? 퓨샷 방식으로서 COT를 하면 좀 나아지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퓨샷을 하려면 결국에는 샘플들이 몇 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샘플들, 이 논문에서는 그것을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이러한 데몬스트레이션들을 과연 누가 만들어 줄 수 있겠는가? 질문이 여러 가지 종류의 질문이 들어올 수 있을 텐데, 각각의 질문마다 적절한 데몬스트레이션을 직접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과정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직접 만들기에는 돈도 시간도 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자동화할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이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입니다. 즉, 이 연구에서 자동화하고 싶은 것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하기까지의 그 모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LLM 기반으로 Q&A 서비스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퓨샷을 사용은 하고는 싶은데, 이때 사용할 데몬스트레이션들, 즉 프롬프트들을 매뉴얼하게 만들지 말고 자동으로 만들어내주게끔 하자. 그런데 그렇게 자동으로 생성된 데몬스트레이션이 매뉴얼하게 만들어낸 것들만큼 성능이 좋도록 만들어보자. 그것이 바로 모티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는 매뉴얼하게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만들어서 제공해서 이 LLM으로 하여금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어내는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이 Q 땡땡하고 초록색 부분은 질문이고요. A 땡땡하고 이 아래쪽 파란색 부분은 rational과 answer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rational 부분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까지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answer는 답변이에요. 이렇게 구성된 이 파란색 점선 네모 박스, 여기를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이걸 부른다면, 이런 데몬스트레이션들을 매뉴얼하게 만들어서 제공을 함으로써 이 LLM으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답변을 얻고 싶은 이 테스트 퀘스천에 대한 답변을 잘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보시다시피 rational까지 같이 포함해서 최종 answer까지 잘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인데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매뉴얼하게 만들어낸 데몬스트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직접 만드는데 돈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동으로 만들어내주자. 그러면서도 매뉴얼하게 만든 것만큼 굉장히 성능이 좋은 데몬스트레이션이 만들어지도록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논문의 problem, solution, 그리고 contribution을 정리를 해볼 것인데요.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term을 확실하게 definition을 내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서서 나왔었던 용어인 demonstration인데요. 이 demonstration은 질문, question, 여기서는 DQ라고 표기를 할게요. demonstration 중에서도 Q 부분이다 라는 거죠. DQ. 그리고 rational, DR, 그리고 DA까지 해서 이 세 개를 합친 것을 demonstration이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roblem은 무엇이냐? 자동으로 이 COT demonstration을 만들어내는데 매뉴얼한 COT demonstration만큼 훌륭한 demonstration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보자. 그래서 솔루션으로 취한 것은 이 아래와 같은데요. 먼저 한 가지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 가정은 무엇이냐면 이 small q, 대문자 q, m이 이미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 small q는 이 아래쪽 보시면은 test 혹은 target question이라고 되어 있죠. 앞장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 이 target question, test question은 바로 정답을 얻어내고 싶은 이 question, 대상 question을 가리켜서 test 혹은 target question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demonstration 안에 들어있는 question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답을 얻고 싶어 하는 그 대상인 question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small q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대문자 q는 충분한 양의 question set이라고 되어 있는데 target question을 제외하고 다른 question들의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target question들에 대한 그 모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의 내가 관심 있어 하는 target question은 아닌데 가능할 법한 혹은 이미 어쩌면 과거에 존재했었던 실제로 입력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던 퀘스천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것이건 간에 일단 충분한 양의 퀘스천 셋이 있다고 가정하고 있고 그것을 대문자 Q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문자 M은 프리트레이닝이 완료된 오토리그레시브한 LLM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루션은 크게 두 가지 스텝으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이 Q와 대문자 Q, 그러니까 퀘스천과 퀘스천 셋을 사용을 해서 이것들로부터 다양한 퀘스천들을 샘플링 해내게 돼요. 타겟 퀘스천과 그리고 충분한 양의 퀘스천 셋이 주어져 있는데 다양한 퀘스천들을 샘플링 한다고 그랬는데 샘플링을 그럼 어디서 하겠습니까? 바로 이 대문자 Q가 퀘스천 셋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퀘스천 셋으로부터 일부 퀘스천들을 샘플링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그냥 퀘스천이 아니라 다양한 퀘스천을 샘플링 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때 이 다양한 퀘스천들을 샘플링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링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스텝은 이 pre-trained LLM, 이 M을 사용을 해가지고 지로샷 방식으로 해서 COT 데몬스트레이션들을 생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지로샷 방식으로 COT 데몬스트레이션을 생성한다는 게 결국엔 뭡니까? 이 앞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렇게 타겟 퀘스천 하나 딱 줘가지고 얘로부터 이 아래쪽과 같이 레셔널과 앤서가 생성되면 요거 세 개 묶어서 그러니까는 질문과 레셔널과 앤서까지 묶어서 그게 새로운 데몬스트레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생성하는 방식을 여기선 지로샷 COT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앞장으로 왔을 때 이 그림은 지로샷이 아니라 퓨샷이에요. 몇 개의 데몬스트레이션을 먼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타겟 퀘스천을 줬잖아요.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솔루션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의 두 번째 스텝은 퓨샷이 아니라 지로샷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이 테스트 퀘스천만 달랑 준 거예요. 위에 있는 거 없이 이 부분만 달랑 줘가지고 생성된 결과물이랑 이것을 합쳐주게 되면 하나의 데몬스트레이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그 결과물을 취하겠다라는 것이죠. 앞서서 프로블럼 정의할 때 자동으로 COT 데몬스트레이션을 생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로샷 방식으로 질문을 줬을 때 이 부분이 생성이 되면 이게 바로 묶어서 이게 데몬스트레이션을 생성한 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스텝이 바로 그 COT 데몬스트레이션을 지로샷 방식으로 생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정리하자면 사실 첫 번째 줄이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COT 데몬스트레이션을 자동 생성을 하는 방식을
솔루션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매뉴얼하게 만들어낸 데몬스트레이션 못지않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 되는데요. 이 외에도 논문상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다른 실험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논문에서 기술하고 있는 스토리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계속 실험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들 중에서도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어요. 가령 다양한 퀘스천들을 샘플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여기서 다양한 것을 샘플링하는 게 포인트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왜 다양한 것들을 샘플링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실험을 통해서 또 보여주게 되고요. 또한 이 데몬스트레이션 중에서 앤서가 다소 틀린 것들이 존재하더라도 성능에 큰 영향이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 두 번째 꼭지는 사실 컨트리뷰션으로 보기에는 약간 애매해요. 제가 적어놓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이 첫 번째 부분이 유일한 컨트리뷰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라기보다는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스텝 정도? 어쩌다 보니까 함께 달성을 하게 된 흥미로운 연구 결과? 그런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안하는 메소드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메소드는 저자들이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오토 COT라고 붙였고요. 적절하게 이름을 붙인 것 같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제안하는 메소드의 가정은 Q, 대문자 Q, 그리고 대문자 M 이렇게 세 개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충분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제안하는 메소드를 요약하는 그림이 이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은데요. 이 그림에서 이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question DQ, rational DR, answer DA 라는 것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잖아요. 이 세 개를 묶어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서 DQ는 어디서 생성이 되는가? DR과 DA는 어디서 생성이 되는가? 일단 먼저 정리하고 나서 오른쪽 그림을 볼 것인데요. DQ는 어디서 생성이 되냐면 이 Q, 대문자 Q. 그러니까 충분한 양의 퀘스천 셋으로부터 샘플링하는 것을 통해서 DQ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DR과 DA는 어디서 생성이 되는 것이냐? LLM으로부터 둘 다 생성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앞서 소개드린 대로 지로샷 방식으로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볼 것인데요. 이 그림에서 좌상단에 있는 네모박스부터 해서 화살표가 흘러가고 있죠. 이 화살표를 따라서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좌상단에 있는 이 큰 네모박스가 있죠. 요거가 바로 이 대문자 Q입니다. 여러 개의 퀘스천들이 모아져 있는 셋이죠. 그래서 이 안에 Q 이게 하나하나가 다 퀘스천이에요. 자, 그러면 이 퀘스천 셋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클러스터링을 하게 됩니다. 이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다 퀘스천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스몰 k가 클러스터의 개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스몰 k는 임의의 개수를 줄 수 있어요. 논문에서는 8, 예를 들어 8이라는 값을 줬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그러면 비슷한 질문들끼리 묶이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면 각각의 클러스터별로 하나씩 대표 질문을 뽑아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샘플링 한다는 거예요. Q에서 샘플링 한다. 샘플링을 해서 뽑아내요. 그러면 총 K개의 질문들이 뽑아져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뽑아낸 각각의 질문들에 대해서 LLM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DR과 DA 부분, 레셔널과 앤서 부분이 이렇게 파란색 부분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그림을 표기한 게 우측 상단과 같은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클러스터 개수가 K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총 K개가 뽑혔기 때문에 아래쪽 그림에서도 질문이 1번째 질문부터 K번째 질문까지 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각각의 질문들마다 이 우측 상단에 있는 것처럼 answer 부분에 이렇게 let's think step by step 이라는 말만 주고서는 rational과 answer가 생성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지로샷이죠. 그렇죠? 각각의 질문마다 바로 answer가 나오고 질문이 들어가면 answer가 나오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위에 부분이 데몬스트레이션으로 사용이 돼서 아랫부분처럼 아랫부분이 생성이 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Q와 A의 쌍이 총 K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 파란색 점선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게 바로 그것을 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야 되는 게 뭐냐. 앞서서 제가 제안하는 메소드는 데몬스트레이션을 생성한다고 했어요. 이 네모 박스, 파란색 네모 박스가 데몬스트레이션이거든요.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 그럼 이 각각의 데몬스트레이션 하나하나가 DQ, DR, DA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때 이 DQ는 바로 이 초록색 부분, 질문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DR은 이 Let's think step by step 한 다음에 both, 이 jo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해서 이 songs in total까지, 여기까지가 rational DR에 해당이 되는 거고, the answer is 24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DA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DQ, DR, DA 해서 세 개의 묶음이 총 K개가 만들어져 있고, 이것이 바로 이 제안하는 메소드에서 만들어낸 오토매틱하게 생성해낸 데몬스트레이션 셋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제안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 좌상단에 있는 네모 박스부터 쭉 따라왔더니 이 데몬스트레이션 셋이 잘 만들어졌단 말이죠. 하지만 이것을 왜 만들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타겟 퀘스천, 여기서는 초록색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거, 이 타겟 퀘스천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타겟 퀘스천에 대해서 이 답변을 얻을 때 앞서 생성한 데몬스트레이션 셋을 사용을 해가지고 퓨샷 방식으로 해서 리즈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낼 때 똑같이 Let's think step by step이라고 했던 부분을 똑같이 주고 나서 생성을 시켜주게 되면은 아래쪽과 같이 rational과 answer를 얻게 되겠죠. 자, 제안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각각의 스텝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첫 번째 스텝은 다양한, 그러니까 다이버스한 퀘스천들을 샘플링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양한 퀘스천들을 왜 샘플링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타깃 퀘스천이 주어져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그럼 타깃 퀘스천 Q와 최대한 비슷한 퀘스천들을 모아서 데몬스트레이션을 만들어야 더 좋은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비슷한 것을 샘플링하려고 하지 않고 다양한 퀘스천들을 샘플링을 해야 된다고 이 사람들은 메소드를 구성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장으로 돌아왔을 때 이 초록색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이 타깃 퀘스천 있잖아요. 이게 이미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에 대한 답을 더 잘 얻어내기 위해서 이 데몬스트레이션 셋을 만든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타깃 퀘스천하고 최대한 비슷한 유형, 비슷해 보이는 질문들을 샘플링을 해줬을 때 그렇게 샘플링 해가지고 만들어낸 이 데몬스트레이션들이 많이 있을수록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제안하는 메소드에서는 비슷한 주어진 타깃 퀘스천과 비슷한 퀘스천들을 샘플링한다고 하지 않고 다양한 다이버스한 퀘스천들을 샘플링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비슷한 걸 모으지 않고 다양한 거를 샘플링한다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 논문 저자들이 실험적으로 관찰한 결과에 따른 것이에요. 이 논문의 저자들이 이 프리트레인드 LLM을 사용해가지고 쥐로샷 방식으로 해서 COT를 생성을 해봤더니 비슷한 유형 혹은 비슷한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그런 퀘스천들에 대해서 wrong answer를 제공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똑같은 유형의 문제만 계속 틀리더라 라는 것을 발견을 해냈던 거예요.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앞장에서 이 메소드를 설명할 때 가정했었던 QQM 중에서 이 M, Pre-trained LLM, 이 녀석이 유독 틀리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놈들만 계속 틀린다는 거죠. 실제로 이 저자들이 이 퀘스천들을 클러스터링 해가지고 봤더니 1번부터 8번까지 각각 그 클러스터 넘버 붙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독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더 많은 에러 레이트가 난다. 그러니까 이게 얼추 비스무리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특정 그 클러스터, 특정 유형의 문제에서 유독 많이 틀리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틀리는 유형을 질문에 대해서 사용자가 타겟 퀘스천으로 정했을 때는 요것과 비슷한
질문들을 샘플링 해가지고 그걸로 데몬스트레이션을 구성하려고 하게 되면 이 LLM 자체가 얘에 대해서 계속 틀린 답변을 만들어낸 것을 데몬스트레이션으로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앞장 그림으로 따지면 요 초록색 부분 질문은 비슷한 질문으로 최대한 뽑아놨더니 아래쪽 파란색 부분은 다 죄다 틀린 엉터리 레셔널과 답변이 막 써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는 타겟 퀘스천에 대한 답변도 엉터리가 나오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슷한 퀘스천들을 샘플링해서 실험을 돌려봤다고 하고요. 그 실험 결과가 화면 하단에 있는 테이블입니다. 여기서 이 Retrieval QCOT라고 되어 있는 게 비슷한 퀘스천들을 검색해서 찾아내서 했다 그런 의미로 Retrieval QCOT라고 써져 있는 것이고요. Random QCOT는 질문들을 샘플링할 때 마구잡이로 랜덤하게 무작위로 뽑아냈다 그런 방식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기대하는 것은 Retrieval QCOT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일 것을 기대하고 있겠죠. 하지만 저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GSM과 Aqua라는 데이터셋에서는 더 높은 성능을 달성했지만 멀티 아리스메틱 데이터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낮은 성능을 보였다. 그래서 저자들이 처음엔 갸우뚱했을 거예요. 왜 이렇지? 하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 GSM과 Aqua 데이터셋은 리즈닝 체인 부분에 대한 정답이, 그러니까 레이블이 존재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장으로 보았을 때 데몬스트레이션에서 Q, 질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초록색이고 여기 레셔널과 앤서 부분이 파란색 있죠. 이 파란색 부분이 정답으로서 제공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레이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 이 데이터셋에 정답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굳이 LLM을 사용해가지고 다시 생성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를 그냥 정답으로 제공되고 있는 걸 그냥 갖다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갖다 썼더니 리트리벌 기반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찾아내서 했더니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데 반면 멀티 아리스메틱에서는 RC 부분, 리즈닝 체인 부분에 대한 정답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레셔널 앤서 부분을 LLM을 사용해서 생성해낼 수밖에 없었고 지로샷 방식으로 그렇게 생성을 해내는 방식으로 성능을 체크해 봤더니 마구잡이로 랜덤하게 질문을 샘플링한 것에 비해서 오히려 성능이 더 낮았다. 그래서 저자들은 처음에 갸우뚱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저자들이 생각을 해보니 혹시 이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레이블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생성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로샷 방식으로 부분을 생성해내는데 그것 자체가 틀린 게 아닐까? 그럼 왜 틀렸을까? 하고 분석을 해보니 앞서 이야기한 대로 질문들 중에 유형별로 클러스터링을 해보니 더 잘 틀리는 질문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들이 취한 스텝 1은 다양한, 비슷한 게 아니라 다양한 다이버스한 퀘스천들을 샘플링하겠다라는 거였고요. 질문셋, 대문자 Q에 속한 각 질문들을 임베딩 벡터로 변환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센텐스 볼트를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센텐스 볼트가 아니라 다른 거를 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센텐스 볼트를 써서 임베딩 벡터로 변환했고 그렇게 변환한 각각의 퀘스천들에 대하여서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을 통해서 분집화를 하게 됩니다. 임의의 개수 K개만큼으로요. 아마도 이때 그 거리 측정으로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쓰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렇게 해서 얻어낸 각각의 군집들, 각 클러스터 내의 퀘스천들을 클러스터 센터로부터의 거리를 바탕으로 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더 근접해 있는 것일수록 더 상위의 랭크가 되어 있는 셈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Pre-trained LLM을 사용을 해가지고 지로샷 방식으로 해서 COT 데몬스트레이션들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각 클러스터마다 각각의 클러스터마다 K개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1번부터 K번째까지 각각의 클러스터마다 이제 그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순으로 오름차순 정렬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렬되어 있는 그 퀘스천들을 고려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가운데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클러스터 중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퀘스천들을 고려를 하는데 조건을 체크하게 됩니다. 60개 이하의 토큰만으로 레셔널이 구성되어 있는가, 리즈닝 스텝이 5개 이하로만 구성되어 있는가, 이러한 휴리스틱한 이 규칙을 적용을 해서
이 규칙을 통과하는 최초의 퀘스천을 샘플링을 해내게 됩니다. 이러한 휴리스틱 규칙에는 저자들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냐면, 저자들이 직접 지로샷 방식으로 생성된 데몬스트레이션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니 틀린 wrong 데몬스트레이션일수록 더 구구절절 말이 많더라라는 거죠. 더 정답일수록 보니까 더 간결하게 써있는 것을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과하게 긴 레셔넬들이나 리즈닝 스텝들이 있으면 그것은 왠지 틀렸을 것 같다 라는 그러한 단순한 자신들의 경험의 바탕에서 이 휴리스틱 규칙들을 세운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규칙을 바탕으로 해서 퀘스천들이 샘플링이 될 거니까 총 K개의 퀘스천 샘플들을 얻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퀘스천 샘플들 각각에 대해서 지로샷 방식으로 이 M을 사용해서 데몬스트레이션 나머지 부분을 얻어내게 되겠죠. 자,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총 3가지 종류, Arithmetic, Common Sense, Symbolic 그래서 아래쪽 표와 같이 Arithmetic, Common Sense, Symbolic 3가지 유형의 데이터셋, 총 10개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험 결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모든 벤치마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오토 COT, 자신들의 방식이 제일 좋았다. 그렇게 주장은 하고 있는데요. 이 커먼센스 부분에서는 사실 제안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게 이제 퓨샷이 더 좋은 성능을 얻어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 왜 그런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께 전반적으로 제일 좋은 건 사실이잖아 라고 그렇게 설명해서는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이 실험 결과 외에도 재미난 중간 결과물들이 있는데 앞장에서 컨트리뷰션에서 두 번째 꼭지 부분, 다양한 퀘스천들을 샘플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다수의 틀린 앤서가 존재해도 성능에 큰 영향이 없음을 보였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한 실험 내용을 추가로 보자면 이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거는 비슷한 유형의 데이터만 샘플링하는 게 얼마나 안 좋은지 보여줄게 라는 그런 실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가로축은 잘못된 데몬스트레이션들, 잘못된 앤서 같은 걸 포함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들의 비율이 바로 이 가로축이고요. 세로축은 정확도예요. 여기서 이 각각의 퍼센테이지 부분마다 박스가 2개씩 존재하고 있는데 이 2개 중에서 왼쪽 거는 노란색이고 오른쪽 건 파란색이죠. 이 왼쪽 거, 요놈은 인 클러스터 샘플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비슷한 유형에서만 뽑은 거예요. 그냥 한 개의 클러스터 안에서만 샘플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오토 COT는 그렇게 안 하고 각각의 클러스터에서 하나씩 뽑는 방식이잖아요. 그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잘못된 그 데몬스트레이션들이 더 많아짐에 따라서 이 오토 COT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더 로버스트한 반면 인 클러스터 샘플링 방식, 하나의 클러스터 안에서 뽑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 급격하게 성능이 하락하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그림에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자신들이 제시한 이 오토 COT는 그 어썸션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 퀘스천 셋이 존재해야 된다는 게 있었죠.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퀘스천 셋이 처음에는 충분히 없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극단적인 경우로는 아예 퀘스천 셋이 비어있는 경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실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서 퀘스천 셋이 아직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퀘스천이 계속 스트림처럼 혹은 배치 단위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거예요. 이때 이 가로축은 배치의 그 순번을 얘기해요. 첫 번째 배치 들어왔을 때 성능, 두 번째 배치 해서 10번째까지 있고 각각의 배치에는 데이터가 30개씩 들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로축이 배치의 순번이라고 그랬고 세로축이 어큐러시이기 때문에 일단 보면 전반적으로 매뉴얼 COT 방식은 항상 배치가 들어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것은 뭐 예견된 일이긴 하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오토 COT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배치 들어올 때는 지오샷하고 똑같아요. 그러다가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는 압도적으로 성능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높은 성능을 계속 유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질문이 적절히 쌓여감에 따라서 심지어는 30개의 질문만 쌓여있는 상태에서도 두 번째 배치부터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논문의 고찰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문제 정의, 해결 방법, 모티베이션 부분에서 굉장히 명쾌한 논문이었다. 읽기 재미있다고 느껴질 만큼 스토리를 가지고 굉장히 잘 쓴 논문이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느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논문이 COT를 생성해내기 위해서 데몬스트레이션들을 자동으로 생성해내는 방법을 제시한 논문인데, 한편으로는 이 LLM을 지로샷 방식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COT를 생성하는 것이 얼만큼 불안정적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논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실험에서는 클러스터 개수에 대해서는 딱히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클러스터 개수를 몇 개로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이 데몬스트레이션 생성되는 퀄리티가 많이 영향을 받을 것이에요. 그럼 적절한 클러스터 개수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그런 기법에 대한 연구도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 부분에서 오토 COT가 훌륭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은 항상 훌륭한 게 아니라 실험 결과로 봤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인 결과도 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저자들이 해석해 주는 부분이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